오늘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수석이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견대로 보고가 됐고 발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요 결정에서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걸 청와대가 확인해 준 셈입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설에 확인해 줄 수 없다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신 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시했고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다고 밝힌 겁니다. 사의를 밝힌 이유는 인사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인사에서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유임되거나 요직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신 수석이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가 그대로 발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발표 직후 신 수석은 주변에 수석직 유지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했고 결국 설 연휴를 전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의를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패싱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신 수석의 인사 배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이견에도 대통령이 결국 인사안을 제가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신 수석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서 더 이상 갈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신 수석이 사의를 전혀 거두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면 사표를 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핵심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갈등이 노출된 데 대해서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남는 의문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를 조율할 걸로 기대됐던 신현수 수석의 의견이 왜 전혀 반영이 안 됐는지입니다. 임명된 지는 2달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검찰의 원전 수사나 기존에 있던 비서관과의 갈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 뒤로 신현수 민정수석의 조율은 먹히는 듯했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감사로 여권과 갈등했던 감사원의 충원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렸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 발언도 나왔습니다. 저희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신 수석이 갑자기 사의를 표한 겁니다. 청와대가 밝힌 대로 유일한 이유는 검찰 인사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의지대로 인사안을 관철시켰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민정수석실을 안 거치고 직보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들도 계속 거론됩니다. 대표적인 게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입니다. 신 수석 취임 이후 이어지던 여권과 검찰의 화해 분위기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단행된 게 바로 검찰 고위직 인사였습니다. 이 밖에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도 계속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런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 영장 청구와 인사 갈등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인사에 대해서 신 수석과 이 비서관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오늘도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원전 폐쇄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대표적인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쯤 발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명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검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갈등이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 인사안의 대통령 재가 과정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불만을 품고 문제를 삼고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 내부의 파열음이 된 셈이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검찰 인사 과정이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3명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로 가져오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가져오면 대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배제됐습니다. 네. 그러면 결재는 누가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민정수석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결재안을 가져가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번에 누가 받았느냐에 대해서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주목했는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재안을 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직접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안을 보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하지만 신수석이 임명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수석의 임명은 원래 신수석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돼 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추윤 갈등을 끝내고 검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신수석 주장대로 만약 이번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조율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청와대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전임 민정수석도 오래 있지는 않았잖아요. 예, 김종호 민정수석이 고작 넉 달 만에 물러났고요. 예. 신현호 민정수석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왕수석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런 권력의 핵심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